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사회 2의 오늘은 북한의 경제 중에서 거시경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동안 신범철 교수님과 함께 이 북한 사회 2의 교과목을 공부하셨는데요. 갑자기 신 교수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담당 교수가 변경된 점 수강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신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강의 방식 그대로 또한 평가 기준 등은 학기 초와 동일하게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업과 관련해서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교수님과 상의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락처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과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처음 만나는 시간인 관계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중국어와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 석사와 경찰학 박사를 취득하였고요. 중국에 있는 북경대학에서 동방학부가 이 남북한을 포함한 조선어를 포함한 어학이 같이 있는 학부입니다. 이 북경대학과 중국에서 사회과학으로 가장 유명한 인민대학에서 단기 연수를 해서 중국어와 남북한 사회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우스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개관 교수로 1년 동안 방문을 해서 이 아시아와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한국공안행정학회와 한국범죄심리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북한 사회 이해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이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보실 내용 바로 북한 경제에 대한 주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북한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한은 인구 면에서도 그리고 어떤 산업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남한의 인구는 이미 벌써 5,100만을 넘어서고 있고 이 북한 인구는 그에 비해서 2,500만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령의 차이로 보면은 이제 젊은 세대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느냐에 대한 연령 계층별 인구 통계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 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대 수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구 규모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을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북한보다 남한에서 훨씬 더 기대 수명도 더 길고 윤택한 삶을 지내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대외무역 부분이 현재 북한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하게 대외무역에서 무역 총액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무역 총액이 이 전년도 대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최근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산업 규모라든가 또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경제 회복이 되지 않고 특히 이 대외 무역 파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이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은 여전히 마이너스 4%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벌써 남북한 격차가 30배 이상,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이미 경제 규모적인 측면이라든가 산업 규모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 선진국형으로 들어서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직까지 1차 산업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북한의 주요
이 산업 통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현재 이 북한 경제, 특히 이 거시 경제 측면에서 봤었을 때 북한의 이 자력갱생이라는 이 각종 산업과 관련돼서 대외 무역도를 최소화하는 반면에 자체적으로 이 중공업을 포함한 각종 군수 무기, 그리고 각종 뭐 생활용품도 경공업도 내수 시장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거시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는 앞으로 설명해 드릴 북한의 거시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북한의 경제는 이미 1990년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90년대에 9%의 이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었고, 다만 이 IMF를 겪었었던 98년도에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 그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해서 이미 남북한 경제 규모 차이가 30배 이상 날 정도로 굉장히 큰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북한에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때도 우리 남한에서는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남북한 경제 규모라든가 산업 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과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번갈아서 보이고 있는 북한에 비해서 꾸준히 이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남한은 앞으로도 산업 구조상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한편 북한은 이 한번 돌아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대외 의존도가 이 남북한의 격차를 종합해 봤었을 때 상당히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당분간은 이러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종합해 보면은 이 농림, 어업 부분의 비율이 가장 이 산업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 농림어업 파트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제조업이라든가 뭐 광업, 그리고 군수 그 공업을 포함한 중화학 공업에서도 어느 정도 발전은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남한 경제와 비교를 해봤었을 때 실제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내고 있을 뿐더러 2015년서부터 이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봤었을 때 실제는 중화학 공업이라든가 제조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점점 그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 건설업 분야에서만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라는 최근 동향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의 이러한 산업 구조는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농림어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점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IMF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됐었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어떠한 산업보다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산업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광업 역시 마이너스 9%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이나 기타 다양한 모든 분야의 산업 성장률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그 산업 기반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위축되고 점점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산업 중에서 이와 같이 농립업이나 아니면은 제조업 분야, 또한 이 경공업 분야에서 특히나 이 산업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돋보인다라는 점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식품과 관련돼서, 또한 기본적인 제조나 아니면 경공업 분야에서 결국 북한에 있는 시민들, 북한에 있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북한의 코로나19 이후에 이 산업 성장률 측면에서 이러한 농립업이나 제조업, 이 경공업 분야의 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야지만 북한 내에 있는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제 발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산업 기반이 완성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각종 주요 산업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 추이입니다. 이를 이 북한의 수입과 수출을 서로 비교를 해보는 그래프와 함께 같이 분석을 해보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수입의 상당 부분이 식량이나 비료나 각종 생활 필수품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2018년 이후에 수입 규모나 아니면은 수출 규모에 있어서 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짐으로써 결국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북한에서 내부적인 산업 규모상으로 봤었을 때 정말로 이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자력갱생에 중점적으로 이 거시경제의 규모가 맞춰지고 있고, 한편 2020년에는 그나마 수입 규모까지도 함께 줄어들면서 결국은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이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립된 하나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내부적으로 북한이 대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가 우리나라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대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와 국부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규모,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러한 자료를 서로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반도체나 자동차를 포함한 새로운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대외 경쟁력을 갖춘 제품군들이 전 세계에서 날개돋친 듯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대외 무역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이러한 대외 무역 규모가 점점점 축소된다라는 점은 북한은 결국은 국제사회로부터도 고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 국민들의 일상생활로부터도 이 고립되는 그러한 현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분석이 됩니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대외 이 무역과 관련된 주요 무역국들의 이 편중 현상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북한의 이 대외 무역의 절대 다수인 88.2%, 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88.2%가 중국하고의 무역 교류를 통해서 이 대외 무역 규모를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배력 내지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이 경제적인 의존도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 같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가 약 5%, 그리고 베트남이 1.8% 정도의 무역 교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0대 교역국으로는 인도, 나이지리아, 스위스, 모잠비크, 탄자니아, 가나, 태국 등 어떻게 보면은 이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개발도상국 내지는 이러한 사회주의권 국가들하고만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이 북한의 폐쇄적인 대외 경제 이 무역 규모와 의존도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88.2% 정도의 이 중국 의존도가 과거에는 90% 이상을 계속 유지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더욱더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북한이 더욱더 컸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한편 북한의 국민 총소득을 한번 남한에 있는 국민 총소득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전체 국민들이 1년 내내 1년 동안 같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위 명목 GNI가 35.6조 원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1936조 원에 비해서 남북한을 서로 비교해 봤었을 때 거의 50배 이상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프상으로 봤었을 때는 50배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북한의 GNI는 요 30에서 60 사이에 있는 요 그래프 선상에서 확인을 해야지 되고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이 국민 총 소득 명목 GNI는 이 그래프를 훨씬 더 상회한 더 위쪽까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요 2000대에 거의 육박해 있는 2000조 원에 육박해 있는 그 규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전체 규모 차이는 50배 이상 차이가 나며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국력 차이가 30에서 5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국민 총소득 측면에서 어떠한 경제 규모 차이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인구 비례로 봤었을 때는 북한은 지금 현재 남한 인구의 한 절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에 있어서는 남한의 뭐 30분의 1 내지는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또한 이 대외무역을 통해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그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꾸로 가는 이러한 폐쇄 경제를 통해서 이 경제 규모 자체가 남한과는 이제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가 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공식적인 환율 규모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현재 남한의 이 1달러당 원화 환율 자체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뭐 중간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1100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경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가 2015년 이후로는 약 10% 정도의 이 북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환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북한에 있는
북한의 원화 약세가 결국은 이 석유 의존도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뭐 밀가루나 비료 등 생필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북한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정부 예산 규모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북한이 현재 이 계획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이 정부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의 거시 경제를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20개년 동안의 이 예산 보고를 최초에는 2002년 이전까지만 하도 구체적인 이 원 단위로 북한 원 단위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2003년 이후로는 이 전년 대비 증가율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2000년을 전후했었던 약 200억 북한 원 기준의 규모가 2021년까지 이 해마다 성장률을 복리로 계산해 봤었을 때 약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난 약 한 지금 현재로는 500억 원 규모로 북한 원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동년 대비로 비교해 봤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한 같은 경우에는 2000년 기준으로 이 남한 정부 예산이 약 100조 원 규모, 이 남한 원 기준으로 100조 원 규모였는데 100조 원 규모가 최근에는 이미 500조 원 이상으로 이 5배 내지는 6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정부가 산업 규모와 국부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쌓이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각종 산업 촉진책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 이러한 분야로 정부 예산이 점점 남한 정부에서는 확대됨을 서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북한의 정부 예산 규모가 남한 대비 그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또한 북한의 정부 예산 중에 상당수가 이 군사무기 개발이라든가 군비 확충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결국 북한 일선에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앞서 우리가 몇몇 가지 살펴봤었던 각종 경제 지표와 종합해 봤었을 때 정부에서마저도 국민들의 일상의 이 삶을 유지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비교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 SOC 기준을 봤었을 때 이 도로 현황을 보면은 북한 내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중요한 도로들이 이 포장 형태로 봤었을 때 전체 연장 길이 자체도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을 뿐더러 이 차선도 이 남한으로 치면은 서울 인천 구간인 평양 남포의 일부 차선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이 4차선 도로만으로 고속도로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도로 현황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물론 북한이 이 철도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물류라든가 각종 교통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이 철도 교통 외에도 도로 교통 환경이 철도 교통을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역시 어떠한 북한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경제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고 빠르게 개선해야지 될 이러한 경제의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같이 살펴봤었던 북한의 거시 경제를 한번 종합해 보면은 남북한의 주요 경제 통계를 비교해 봤었을 때도 실질적인 국민 총생산 측면에서
북한 경제가 최근 들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더 굉장히 취약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국민 총생산 자체도 이미 남북한의 규모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경제력으로 어떠한 남한의 어떠한 산업 분야에도 도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무역액 자체도 남북한의 서로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남한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이 우수성과 이 각종 과학기술의 첨단 기술력이 앞으로도 남북한의 경제 규모는 가면 갈수록 더 크게 특히 거시경제 측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북한의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거시경제에 이어서 북한의 농업경제를 포함한 북한의 일상 경제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